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시청자 비평 리뷰 Y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이혜수 시청자 평가원이 가져오신 오늘의 주제부터 들어봅니다. 한국형 우주 발사체 누리호가 세 번째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우리 기술로 만든 위성을 우리 땅에서 우리 발사체로 쏜다는 목표를 달성한 것이어서 우주 기술 발전 측면에서 매우 의의가 깊은데요. 이때 언론은 과학과 대중을 잇는 커뮤니케이터가 됩니다. 그럼 YTN은 그 역할을 잘 수행했을까요? 오늘 리뷰 Y에서는 누리호 발사 소식을 전한 YTN 보도를 살펴봅니다. 네, 누리호 발사 소식, 기분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성과도 분명했고요. 언론 보도 어떻게 됐는지 살펴볼 텐데 일단 다누리 발사가 있었을 때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뤘던 기억이 있습니다. 네. 예, 맞습니다. 작년 8월에 리뷰 Y에서 누리호 2차 발사와 달 탐사선 다누리 발사 관련 보도를 살펴본 기억이 있는데요. 이번에 누리호 3차 발사 보도로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반갑고 또 감회가 새롭습니다. 보통 우주 항공 분야 보도가 우주 비행체 발사에 집중해서 마치 스포츠 중계하듯이 경쟁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진다는 비평이 많았는데요. 누리호 3차 발사에 대한 YTN 보도는 전반적으로 보도 전문 채널의 장점을 잘 살린 정보성 높고 맥락을 잇는 보도가 많았다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작은 좋네요. 평가원님 살펴주신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네, 언론은 과학기술 분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대중에게 알려주는 거의 유일한 통로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누리호 다시 우주로 발사 시각 결정 기준은 보도를 살펴보겠습니다. 발사의 원리나 발사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경우의 수들을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때 케로신, 양자, 니트로모터, 기밀 이 같은 용어들이 시민들이 온전히 이해하기에는 다소 어렵고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쉽게 설명해주면 좋겠다라는 갈증이 있었는데요. 그런 순간마다 앵커가 케로신이라는 게 뭘 의미하는 거죠? 기밀이라는 게 연료가 새어나가지 않게 하는 거죠? 라는 식으로 좀 더 풀어서 설명할 수 있도록 재차 질문을 던지고 확인하는 노력이 돋보였습니다. 예, 뭐 이 앵커들이 이렇게 순간순간 질문하는 게 알면서 물어보는 것도 있고요. 모르는 가운데 물어보는 것도 있는데 참 앵커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느낍니다. 이런 그 전문적인 대담이 있을 때마다. 네, 그렇습니다. 또 YTN이 선제적으로 확보한 과학 커뮤니케이터의 역할을 새삼 실감하게 된 보도들이 있었는데요. 뉴스라이더, 누리호 3차 발사, 변수와 의미는 지난 다누리 발사 때도 활약했던 과학 유튜버 궤도가 출연했습니다. 발사체의 전력 소모와 충전을 기내식으로 표현하거나 누리호에 탑재해야 한 인공위성의 실용적 가치를 두고 산타의 선물로 설명을 한다거나 대중의 눈높이에서 재미있게 설명해줘서 이른 아침에 방송되는 시간임에도 과학이라는 주제가 무겁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평가원님 말씀에 공감합니다. 다누리 발사 때도 이 대담을 진행해서 신선하다는 평가를 받았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안보라 앵커가 일반인, 문과생, 시청자 입장에서 묻고 또 생활 언어로 과학 이슈를 설명하는 궤도의 호흡이 특별히 돋보였던 아주 유쾌한 대담으로 기억합니다. 누리호 발사 전까지 남은 변수들을 짚어주고 또 누리호 발사가 정역시간 발사로 정해진 이유 등을 아주 쉽게 풀어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 대담이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과학기술 분야 자체는 해설이 없이는 비전공자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사안이기 때문일 텐데요. 대다수 국민들이 관심은 많지만 1, 2분가량의 정제된 보도만 봐서는 이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언론도 보도하기가 쉽지는 않다라고 하는 뜻일 텐데요. 그래서 우주항공 분야 보도가 발사체의 발사, 성공, 실패, 요 프레임을 중심으로 다루어졌던 것도 또 그래서 비평의 대상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YTN 보도에서는 그런 갈증을 풀어주는 전문 대담들이 눈에 많이 띄었는데요. 대표적으로 누리호 3차 발사 D-2 발사 준비 상황은 보도입니다. 이 보도에서는 오승엽 항공우주연구원 책임연구원을 화상으로 연결해서 누리호 3차 발사를 앞두고 국민들의 관심을 환기시켜주고 또 연구 참여자가 직접 설명을 해줌으로써 발사를 앞둔 연구진의 심정과 노고도 와닿게 해준 아주 기억에 남는 대담이었습니다.
이렇게 의미가 큰 우주 발사체가 이례적인 이슈로 그치지 않으려면 정부의 지원과 정책 마련도 중요하겠죠.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 1차관과 대담으로 진행된 내일 누리호 3차 발사, 3차는 실용화 수순을 언급해 보려고 합니다. 성능을 검증하려는 목적이 컸던 1, 2차 발사와 실용적 목적을 띤 3차 발사의 차이를 설명해 주었고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우주 개발 계획과 클러스터 육성 계획, 예산까지 앞으로의 계획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대규모 지원이 필요한 과학에 정치는 강력한 후원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성공적인 과학기술에 자축하는 분위기를 넘어서서 정치와 과학의 존립에 관한 논의를 이어가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과기정통부 1차관을 대담자로 초청한 시도는 좋았습니다. 이런 시도가 많아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당부를 보태보자면요. 발사 성공 때 반짝 이목을 집중하는 기사로 그치지 않고 과학이 정책과 이슈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현안으로 끊임없이 다루어졌으면 합니다. 누리호 발사가 안겨준 환희 이면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무엇인지, 현장 연구자들의 진짜 과제와 고민은 무엇인지 계속해서 조명하는 일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두 분 다 전체적으로는 좋은 평가를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물론 우주 분야가 굉장히 전문적이어서 전문가들의 도움을 많이 받고 과학자들의 대담 이런 것도 굉장히 저희가 잘했다고 평가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또 이런 분들이 나와야 이제 그 어떤 뒷얘기도 들을 수 있고 현장에서 갑자기 돌출하는 문제도 저희가 전달해 줄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님의 출연도 굉장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것들이 이제 너무 발사의 성공과 실패, 그리고 이제 성공했을 때 환희, 그리고 격려 이런 식으로 보도가 이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는데, 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제 환희와 격려의 시간이 지난 뒤에 언론들이 계속 짚어줘야 된다는 것, 그 부분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이렇게 두 우주 강국이 있고 또 중국이 추격을 하고 있는데, 이 나라들 말고도 일본 같은 경우도 굉장히 우주 기술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언론에서 계속 보도를 하면서 우리 우주 산업, 우주 기술이 나아가야 될 방향과 어떤 현 단계가 어떤지 그런 것들을 계속 짚어주는 것,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지적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합니다. 예, 전문적인 분야지만 예전보다는 좀 보도 형태가 좋아졌다라는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그래도 좀 지적할 만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적할 만한 부분이라기보다는 조금 더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주 발사체 발사 상황 중계는 그 특성상 전문 영역의 해설을 필요로 하죠. 말씀하신 것처럼요. 이것이 또 비교적 오랫동안 이어지는 생방송이라고 하는 점에 있어서 출연 패널 조합에 연구가 좀 많이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전문 영역에서 오랫동안 연구에 집중해 오신 연구자나 교수님들은 생방송과 설명에 익숙하지 않은 경우들이 많습니다. 사실 전문 연구자들 중에는 간혹 정말 매우 과묵하시거나 묻는 말에만 단답형으로 대답을 하고 계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진행하시는 앵커들도 굉장히 힘들어 보이고요. 사실은 그걸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들도 매우 답답합니다. 이번 YTN 누리호 3차 현장 중계 보도를 보면 24일에 교수 패널 요 조합보다는 25일에 전문 기자 패널, 교수 패널 요 조합이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훨씬 이해도 쉽고 방송도 매끄럽게 느껴졌습니다. 전문 이슈를 다루게 될 때, 특히 긴 시간 동안 생중계와 해설을 해야 할 때에는 패널 조합에 대해서 조금 더 연구와 사전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저도 진행하다가 당황한 적이 몇 번 있긴 한데, 사실 제작진 입장에서는 반복적으로 같은 사람이 나오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좀 발굴을 해야 되고, 또 발굴을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방송 안 들어갔을 때는 정말 재밌습니다. 근데 방송에 들어가면 갑자기 얼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합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누리호 발사가 5월 24일 예정일이었었는데, 발사 예정일이었는데 당일날 갑자기 연기가 됐잖아요. 사실 YTN 보도와 스튜디오 분위기도 5월 24일 발사 연기 발표 전후로 아주 극명하게 대비된다. 제가 이번에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렇게 느꼈습니다. 23일, 24일 오전과 낮 보도까지는 누리호
관련 보도와 특히 스튜디오 앵커들 분위기가 매우 고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발사 예정일 당일 오후 발사가 연기되고 난 후에 스튜디오 분위기가 지나치게 조심스럽게 냉각되고 또 다운이 되어 있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는데요. 이러한 분위기는 5월 25일 발사 연기 하루 만에 문제가 해결돼서 실제 발사 장면을 생중계할 때 그 장면을 중계하는 그러면서도 해설하는 스튜디오 분위기에서도 그대로 느껴졌습니다. 사실 YTN은 5월 24일에 맞춰서 고흥우주센터에도 현장 중계 인력을 파견하고 또 상암 스튜디오에서도 발사 장면 생중계 해설을 위한 보도 시간과 패널 섭외를 맞춰두셨을 텐데요. 24일 당일에 갑작스럽게 발사 일정이 기약 없이 사실 연기됐었죠. 그리고 25일 또 하루 만에 다시 발사가 오전에 결정이 되면서 현장 취재진도 상암동 본부도 매우 당황하셨을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 어떻게 대처하게 되시는지 그리고 이번에는 어떻게 풀어가셨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게 뭐 대비를 해도 당황은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 어떻습니까? 저도 이게 취재팀이 얼마나 갔는지 물어봤더니 현장에 간 중계 기술진하고 촬영 기자들하고 합해서 10명이 갔고요. 또 김대근 앵커를 포함해서 취재진과 진행 요원들 이렇게 5명, 그리고 서울 본사에서 이걸 이제 지원하는 팀들 5명, 그래서 한 20명 정도가 이 기간 동안 거의 전담을 하다시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발사가 연기됐을 때 굉장히 실망감을 많이 느꼈는데 그것이 이제 겨우 그대로 드러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김대근 앵커에게 이제 물어봤습니다.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본인들이 하루 더 일하는 것보다 이 시청자들, 국민들과 이제 이걸 준비했던 과학자들이 얼마나 실망을 할까. 이걸 이렇게 준비해서 제대로 날아가야 되는데 발사가 성공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고 했을 때 그 과학자들이 느꼈을 그 실망감이나 낭패감 같은 게 굉장히 컸을 것 같은데 아마 기자들은 그 점을 더 걱정하는 것 같습니다. 뭐 현장에 저희 제작진들이 같이 호흡하고 공감했다 이 정도로 정리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까 그 전문 기자 출연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YTN 보도국에도 전문 기자가 있고요. 사실 YTN 사이언스에는 이 분야만 전문적으로 하는 기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 기사들을 통해서 소개가 됐는데 기사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YTN 사이언스 양혜영 기자의 보도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별에서 누리호, 다누리까지 한국 우주 개발 역사 보도는 누리호 발사의 의미를 30년 전으로 돌아가 한국의 우주 개발 역사를 토바보는 시간이었는데요. 이 보도는 1993년 6월 국산 로켓 1호 발사 이후에 우주개발진흥 계획이 수립되어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되기 시작한 역사, 그리고 선진국이 기술 이전을 금지하면서 어려움을 겪고 주요 기술을 러시아에 의존해야만 했던 시기와 실패와 좌절, 수탁에 연기되기까지의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누리호 발사 성공만큼이나 의미가 컸던 보도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누리호의 발사가 빛나는 건 한국형 발사체의 개발에서 발사까지의 불확실성과 시행착오들이 쌓여 구체적으로 계획되기까지의 역사가 있기 때문이겠죠. 한국의 우주 개발이 어떤 전환점을 거쳐왔는지 통시적으로 살펴보는 내용이 이 보도가 유일했다는 것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의 언론의 역할이 어떠해야 하는지 유의미한 시사점을 남겨주었다 생각합니다. 예, 저도 유사하게 작년 다누리 발사 때 YTN의 강점인 사이언스 채널과의 협업을 추천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 때 YTN의 과학 분야 보도 강점과 특징이 보여서 아주 반갑고 유익하게 봤습니다. 누리호 발사 연기, 원인과 다음 일정은 이 보도에서는 양회영 YTN 사이언스 기자가 출연해서 기자회견의 내용과 현재 상황, 또 향후 거치게 될 상황을 아주 알기 쉽게 풀이해 주셨습니다. 과학 전문 기자가 아니라면 취재나 점검 없이 실시간 해설은 어려웠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YTN의 이 협업이 특별히 돋보였던 보도였던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3차 발사는 실용급 위성 발사 데뷔 전 어떤 위성이 실리나 보도는 YTN 사이언스 최소라 기자가 위성들의 역할을 설명해준 보도였는데요. 이제 우주 개발이 우주 탐사나 순수 과학을 넘어서 실용적 목적에 초점을 두고 개발되고 있음을 잘 설명해 주어서 이 산업이 우리 현실과 더 밀접한 영역으로 다가왔음을 실감케 했습니다. 일련의 보도들에서 YTN 사이언스의 인적 자원을 잘 활용하고 상호 협력할 수 있는 YTN 뉴스의 강점이 돋보였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내용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만은 꼭 시간입니다. 평가원님부터 한 줄 요약 들어보겠습니다. 우주 발사체 보도 일회성을 넘어 장기 비전을 점검해야. 역사적인 누리호 발사, 언론의 생중계를 통해 그 감격의 순간을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례적인 이슈로 그치지 않으려면 언론의 역할은 발사 이유가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주 개발이 우리 사회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연구자들의 고민은 무엇이고, 정치와 과학, 정책과 연구 개발의 균형은 어떠해야 할지 여러 측면을 아우를 때 우주 개발의 토대는 훨씬 더 견고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정부와 연구기관의 발표에 의존하기보다는 적극적인 취재를 통해 비전을 점검하고 또 점검하는 YTN의 행보를 기대합니다. 네, 다음 김은정 박사님 한 줄 평 들어보겠습니다. 우주항공 분야 YTN 보도, 전문 해설가, 조력자의 모습으로. 우주항공과학은 국가 안보와 미래 산업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분야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 밝힌 우리나라 우주연구의 다음 목표는 2031년 발사될 국내 첫 달 착륙선을 누리호보다 더 강력한 발사체에 실어 우리 땅에서 쏘는 것이라고 합니다. 목표를 이루기까지 여러 차례 실험이 있을 거고요. 그 과정에서 또 지연과 미완결된 숙제들이 보일 겁니다. YTN은 그 고비마다 실망을 안긴 책임을 묻기보다는 원인 분석을 돕고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하는 해설가이자 조력자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오늘 리뷰와의 순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세 분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